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부동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덕양구 행신동에 네. 소만 7단지 대릉 아파트하고 네. 소만 6단지 성원 아파트하고 네. 무원 1단지 부영 아파트 중에 여기 이사가 어디 쪽이 좀 괜찮을 거 같은지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저희가 이사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행신동 쪽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신데 그 새 아파트를 보고 좀 약간 비교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만 7단지 대림 아파트, 소만 6단지의 성원 아파트, 그리고 무원 마을의 부영 1단지. 자, 셋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좋을지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이사 계획을 좀 잡고 계세요? 이번 한 연말이나 한 내년쯤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연말이나 내년쯤에요? 네. 예. 제가 좀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를 이제 이사 계획을 좀 굳히셨으면, 그러니까 행신동 쪽으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좀 죄송하지만 어디시죠? 부천이에요. 부천이시고. 이제 부천에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행신동 쪽으로 해서 칠거주로 해서 좀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좀 물건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쪽 동네로 좀 옮기시려고 좀 마음을 좀 굳히셨으면 좀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옮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 내용을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성원 6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영 쪽에 있는 아파트 요 두 개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거주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좀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환경이 좀 약간 틀릴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은 한 번은 좀 더 참조를 하셔서 좀 아파트에 대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성원 6단지하고 부영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잠깐 비교한다면 일단은 이쪽에 이제 상업지역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성원 6단지에서 이제 행신역과 또 인접거리에 있어서 또 부영이라든가 성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자녀가 있으시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를 했었을 때 이제 자녀가 있는 또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파트를 좀 고르시는 그것도 하나의 또 수요층을 좀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렇게 어떻게 잘 붙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성원 아파트라든가 부영 아파트 보게 되면 초중고가 가까이 도보거리 내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도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도 좀 큰 차이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 만족도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선택이 좀 가능한가 그 차이가 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쪽 전체적으로 해서 가격을 좀 구입을 하셨을 때 좀 빨리 좀 구입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11월 달에가 내년 1월 달쯤 입주 시기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기 이쪽 바로 위쪽이죠. 이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이 현재 뭐 능곡 재정비 촉진적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현재 뭐 4구역 또 2구역 이런 구역들이 현재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 이제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빠져져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쪽에서 이주 수요를 꼭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좀 취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아파트들은 좀 올라가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높이 좀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를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 주변 지역의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이제 이주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또 행신역 쪽 바로 위쪽에 이 능곡역 쪽 라인으로 지나가는 이 서해선 라인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어쨌든 잠재 가치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시점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류를 좀 시켜서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현재 지금 평준화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올 가을이라든가 내년 초에 가게 되면 아마도 이쪽 지역들은 그 호재거리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살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요 가격대에서도 한 번은 내가 요거는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이시기 때문에 또 실거주 같은 경우는 또 중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것을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초중고가 잘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현재가 지금 6월 달 또 7월 달, 이 8월 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비수기의 어떤 분위기를 타고 그렇다면은 가격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전에 좀 매입을 해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쪽으로 이주하셔서 뭐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봤었을 때는 구입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